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3월 16일 오후 10시 30분인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파워넷, 상신전자, 성화이텍, 뷰라테크, 모비스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덕양산업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지금 이게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나스닥 선물 지금 0.3%대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 크레딧 스위스, 뭐, 파산 가능성을 좀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안 좋게, 선물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장 개장하고 나서, 본장 개장하고 나서, 밀렸다가, 밀렸다가,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반등해준 이유를 살펴보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필요시 크레딧 스위스에 70조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리스크 퍼지지 않도록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했는데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반등을 좀 해줬고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장기동평에서 111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간당간당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지지와 저항이 많이 있는 구간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게 좋거든요.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고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히려 0.7%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장중에는 2%대까지 밀렸었는데 마찬가지로 S&P 500도 다행히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반등을 좀 해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긴 했지만 소폭 반등을 해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우는 지금 상승한 폭에 비해서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 꼬리로 계속 아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이 전저점 지금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일단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해줬는데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줄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 줄지 이렇게 A, B, C의 파동으로 하락 주고 다시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오늘 개장하고 1.4%대까지 밀렸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개파락을 하긴 했지만 다행히 다 좀 지켜서 올려준 모습이죠. 올려준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가 좀 됐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추세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일봉상 일단 다시 이 111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하겠죠. 2400선 위로 지금 아래 꼬리로 지금 방어해준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인데 엊그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어해준 구간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일단 방어해 주려는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0.1%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이렇게 밀렸었는데 밀렸다가 다행히 반등을 해준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이 장기동 평균선 448일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렇게 증시가 급락이 나오는 걸 보니까 820포인트에서 750포인트면 7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거의 이 하락만 거의 8, 9%입니다. 이 8, 9%.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매매를 잘하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파워넷부터 볼게요. 오늘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을 좀 해주긴 약간 강보합으로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거의 배 이상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음봉이 좀 3%대 하락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이 구간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에 계속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찌를 때만 거래량이 들어오고 위로 찌를 때만 거래량이 들어오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죠. 엊그제 8%를 쏟아냈는데 8%를 쏟아냈지만
이 8%를 쏟아냈는데 거래량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100만 주. 올라갈 때는 뭐 1000만 주씩 터지는데 빠질 때는 100만 주밖에 안 터지죠. 그리고 어제 또 올려줄 때도 한 400만 주도 들어와 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단기 박스권 만들면서 위아래로 힘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224선 한번 지켜주면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이 추세까지 내려오는지 보고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로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 크진 않지만 스멀스멀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죠.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지켜주는 구간, 지금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지켜주고 있는 구간 아래 꼬리가 지금 벌써 4거래일 동안 나오고 있죠. 아래 꼬리가 강하게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 아래 공구리 라인이죠. 공구리 라인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있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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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나서 지지, 지금 뚫고 나서 지지받고 있는 라인. 그러면 여기서 좀 힘을 받고 한번 위로 튀어주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재료를 올릴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전기차 부품 리액터 쪽 생산이라고 해요. 리액터 쪽 생산.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쪽 섹터랑 좀 이렇게 엮어서 올릴 가능성도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기차가 2차 전지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고 2차 전지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섹터랑 좀 묶여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위치는 굉장히 괜찮다는 거. 아래에서 매집봉 많이 띄우고 지금 또 올라와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주면 정말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제 상신전자는 지금 단기 흐름도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 지금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종목 성화이텍.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 영향에 따라서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좀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다행히 3%대까지 밀렸었는데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5일선과 지금 15일선에서 지금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때는 33일선까지 빠졌었는데 올라오니까 다시 15일선 지지 받으니까, 그럼 여기서 1차 눌러주는 조정, 상승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화혜택도 지금 위치에서 한 요 정도 손절로 지금도 매매하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요 정도 지금 아래 꼬리를 지켜주고 엊그제 큰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을 해줬죠. 그러면 이 구간 정도 손절 라인 6,600원에서 7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조지표 엔벨롭 하환을 좀 보면 엔벨롭도 지금 많이 올라와 준 모습이고, 볼린저 하단도 보면 볼린저 하단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준 모습이죠.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보통 볼린저가 이렇게 확장됐다가 확장이 됐다가 꺾일 때 단기 고점 신호라고 단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꺾이고 나서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온 모습이죠.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그럼 이제 볼린저 올라왔으니까 볼린저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아직 파동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이고 아마 이 9,000원대를 넘어가는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큰 추세 돌리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유라테크.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엊그제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8%대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그래도 좀 상승이 조금 나와주면서 이 낙폭을 조금 만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때 바닥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딱 이 정도 구간까지 하락을 하고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의 느낌으로 올라가 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만들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왔다가 저점 올려주는 그림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분할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비스 볼 건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이제 갈 차트는 다 만들어 놓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을 계속 이 1,500원대 정도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단기적으로는 이 강한 매집봉 띄우고 이 매집봉에 시가를 지금 이탈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아래 꼬리를 지켜준 모습이 나왔네요, 오늘.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아래 꼬리로 다행히 방어를 해줬고, 이러한 추세를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정도 구간에서 구름대도 있겠다. 반등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추세에서 반등 나온 종목이 보락이었나?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였는데 보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보락도 지금 조정받아서 많이 빠졌는데, 네, 이런 추세 찍고 찍고 또 찍고 이렇게 불반등 해주는 이런 그림이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매하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줄지, 그리고 이제 아래 공구리 라인으로 좀 보면 이 정도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앞에서 저항도 있었고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좀 지켜줘야 상승 파동이 좀 이어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덕양산업 좀 보면, 덕양산업 차트가 재밌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네,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런 추세인데, 보시면 이때 2014년 고점을 근처까지,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그 구간에서 거래량보다 앞전에 들어올렸을 때 거래량이 더 많죠. 이 들어올렸을 때.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2015년 정도부터 코로나 때까지 5년 이상 이렇게 와 주구장창 내려왔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주주분들 정말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갑자기 코로나를 찍고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려서 이 앞전 물량을 좀 소화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2차 파동을 만들어서 이 구간까지 지금 운전을 준 것 같거든요, 개미들에게.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쌍봉의 약간 느낌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하락하면서 매집한 거래량에 비해서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저는 좀 없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고점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가 있었고 저점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버리죠. 저점을 올리는 추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에서 최근에 강한 매집봉이 떴거든요. 이거 매집봉인데 여기까지 지금 찌르는 매집봉이거든요. 그 찌른 위치를 보면 지금 이 정도까지 올려서 여기 앞에까지 지금 매물을 좀 테스트한 거라 생각이 들고, 이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해서 봤는데 매출이 좀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좀 괜찮게 나와서 이렇게 영업이익도 300%, 당기순이익도 600%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이슈를 지금 세력이 갖다 붙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죠. 이탈하면 바로 다시 들어오고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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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올라가는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에서 매집봉이 한번 떴죠. 매집봉이 뜨고 급락 주면서 거래량 없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단타님 방송 보니까 이런 종목은 눌러주면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잡으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 라인은 이 추세 하단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면 괜찮겠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단기 저항으로는 이 정도 되겠죠.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고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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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서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한다. 돌파하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고 하락한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보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뭐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왠지 추세 지켜주면서 한번 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지금 차트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덕양산업이란 종목도 구독자분께서 발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추세 굉장히 괜찮고 이때 거래량도 거의 1600만 주, 거래대금 560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3거래일 급락 주면서 거래량 없이 개미들 털어내고 바닥에서 한 번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을 텐데 미국 선물은 지금 0.4%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5%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111선을 깨고 내려갈지 지켜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나온 이슈를 보면 유럽에서 이제 0.5 빅스텝 인상을 했다고 하죠. 유로존 은행 부분 회복력 있어. 유럽 쪽에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고 빅스텝을 유지했다는 건 아직 유럽에서는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통한 이런 은행주들의 파산 충격이나 이런 걸 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5 포인트 금리 인상을 진행한 것 같고 일단 오늘 증시가 또 아랫꼬리를 달고 위로 올려주는 이 구간에서 좀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이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